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지성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에 등장하는 세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먼저 다스토옙스키의 생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퓨오도르 다스토옙스키는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 빈민구제병원에서 군의관인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다스토옙스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38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군중앙공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스토옙스키는 이때부터 발작, 위고, 호프만 등의 소설을 탐독하였다고 합니다. 1843년 공병학교를 졸업한 후 1844년에 중위로 진급하면서 공병대에서 제대합니다. 그리고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1846년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극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849년 이른바 페드라시옙스키 사건, 즉 사회주의 서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작가는 형장에 끌려갔으나 황제의 칙령으로 4년 징역형과 병역 의무로 감형되죠.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4년의 유형 생활이 마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마리아 이사에바를 만나게 됩니다. 다스토옙스키와 마리아는 1857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1864년 마리아가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1850년부터 시베리아에서 유형생활과 병역 의무로 복무하다가 만 10년 만인 1859년에서야 피츠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되죠. 1866년 죄와벌을 발표하여 세계적 대문호의 반열에 오릅니다. 1867년 도박사의 지피를 도와주던 속기사 안나 스니츠키나와 결혼한 후 다스토옙스키는 가정의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1868년부터는 대표작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2부작으로 구상하여 지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1881년 1월 28일 페츠르부르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미완의 상태로 한 부만 출간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베로프가 그린 도스토옙스키의 초상입니다. 제일 유명한 다스토옙스키의 초상화죠. 구소련의 붕괴 이후 모스크바에 있던 레닌 동상들이 철거될 때 국립도서관 앞에 있는 레닌 동상도 철거됩니다. 그 후 국립도서관 앞에 누구의 동상을 세울 것인지가 한참 동안 논쟁거리였죠. 푸시킨, 떨스토이 등의 유명한 작가들과 철학자들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지성 다스토옙스키를 선택했죠. 이 동상은 베로프가 그린 도스토옙스키의 초상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각가 알렉산드르 루카비시니코프가 제작한 것이었죠. 1997년 모스크바 8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일반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다스토옙스키의 불편해 보이는 포즈에 대해 러시아의 치질 환자의 동상이라는 둥, 대장 항문과 의사 대기실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둥 모스크바 시민들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조각가 자신은 모스크바 꼼소몰 회원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어떻단 말인가 괜찮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안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부정한 어깨, 고뇌와 우수에 가득 찬 모습은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대작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고 오만한 그 누구의 동상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동상이죠. 그럼 이제 다스토옙스키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다스토옙스키 전기작가 모출스키에 따르면 다스토옙스키는 1854년 시베리아 유형 중에 세미팔라틴스크의 상류사회에서 마리아 이사에바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브랑겔 남작의 표현에 따르면 30살이 넘은 여인, 보통 키에 몹시 가냘프고 정열적이며 명랑한 성격으로 금발의 미인이며 기숙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사에프라는 교사와 결혼하여 아들 빠벨을 두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빈곤, 비참한 시골 생활을 겪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마리아 이사에바는 이 당시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24살의 베르그노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스토옙스키의 구애로 마리아 이사에바는 결혼을 승낙하였죠.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베르그노프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베르그노프, 다스토옙스키의 세 연인의 합석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다스토옙스키는 마리아를 위해 죽은 남편의 사후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녀의 아들인 빠벨을 사관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르그노프를 좋은 자리에 옮겨주려고 발벗고 나서기도 했지요.
1856년 다스타옙스키는 장교로 승진했고 1857년 꾸즈네츠키에서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둘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했으나 마지막 몇 해 동안은 별거 상태였고 결국 마리아는 폐결핵으로 죽게 되죠. 다스타옙스키의 두 번째 부인 안나 스니트키나의 회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표도르는 첫 번째 부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이것은 첫 번째의 감정 표출이었습니다. 마리아 이사에바와의 사랑은 기쁨과 고통이 함께하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다스타옙스키의 장녀 류보피의 말에 따르면 마리아 이사에바는 결혼 전날 밤에도 자신의 정부이자 보잘것없었던 미남 가정교사인 베르그노프와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스타옙스키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우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나 두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정열적이고 불신에 가득 찬 그리고 병적일 정도로 변덕스러운 기질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이가 불행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그만큼 더 끌렸습니다라고요. 그런데 다스타옙스키는 첫 번째 부인 마리아가 죽기 전에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라는 대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수슬로바는 다스타옙스키의 첫 번째 부인 마리아가 죽기 전인 1861년에 만나서 1866년까지 다스타옙스키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는 대학생 때인 21살에 작가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한 40살의 다스타옙스키를 만났습니다. 수슬로바가 다스타옙스키의 강의를 청강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지요. 다스타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 시절 만났던 첫 번째 부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수슬로바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였죠. 수슬로바의 아버지는 러시아의 대귀족 세르벤체예보 가문의 농노였으나 두 딸을 고등교육시킨 인물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헤어진 후 수슬로바는 41살 때 24살의 전도 유명한 학자였던 바실리 로자노프와 결혼했죠. 그 둘의 결혼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슬로바와 바실리 로자노프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도 못했으며 오래가지도 못했죠. 그러나 수슬로바는 로자노프를 떠난 후에도 20년 동안이나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로자노프라는 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자노프가 새 가정을 꾸렸을 때 서류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공교롭게도 수슬로바는 1918년 다스타옙스키의 두 번째 아내인 안나가 죽은 해에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수슬로바는 도스토옙스키의 여러 여성 캐릭터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박자의 폴리나, 백치의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 등입니다. 다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죠. 아폴리나리아는 대단한 이기주의자였다. 그녀 안의 이기주의와 자기애가 너무 컸다라고요. 다스토옙스키는 수슬로바와의 사랑을 사랑 증오로 정의했었습니다. 다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여인은 수슬로바와 헤어진 지 1년 후에 1867년 도박자를 집필할 때 만난 안나 스니트키나였습니다. 소설 집필이 촉박했던 다스토옙스키는 안나를 속기사로 고용했지요. 안나 스니트키나의 회상록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신경질적이고 생각을 가다듬지 못했다. 내 이름을 묻고 나서 금세 또 잊어버리곤 했다. 그리고는 아예 나라는 존재는 잊은 듯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밖으로 나가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라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집필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도백달을 끝내고 11월 8일에 안나에게 청혼하게 되죠. 도스토옙스키의 나이 46, 안나가 21살 때인 1867년 2월 15일 2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둘은 결혼합니다. 안나는 회색 눈과 차분하고 적극적인 성격, 고상함 등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핀란드계 스웨덴인이었죠. 안나는 신앙심이 독실하고 검소하며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행동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평생도록 안나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희생적인 협력자이자 도스토옙스키의 열렬한 숭배자였죠. 비교적 유복한 작가의 말년, 가정의 평안, 정돈된 생활 등은 모두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안나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나의 회상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돈에 쪼들렸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마지막 작품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아내에게 헌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하죠. 도스토옙스키가 죽은 후 안나는 작가의 인생과 창작 활동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의 작품의 출판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기와 해상록 출간을 준비하였고 안나 사후에 출간되었죠. 다스토옙스키와 안나는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 둘에 아들 둘을 두었죠. 첫째 딸 소피아는 제네바에서 출생하였지만 몇 달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르보피는 1869년에 태어나 1926년까지 살았죠. 도스토옙스키의 회상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표도르가 187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922년까지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막둥이 알렉세이는 1875년에 태어났지만 3살 때 간질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알렉세이 이름을 따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으로 설정했던 알렉세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아들 표드로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76년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표드로가 내 성격과 나의 단순함을 물려받았단 말이오. 안나의 회상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가 유학 갈 때 데카브리스트의 아내들이 선물했던 복음서를 죽기 전인 2시간쯤 전에 아이들을 불러서 아들 표드로에게 전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다스토옙스키가 사망했을 때 딸 류보피는 11살이었고 아들 표도르는 9살이었죠. 딸 류보피가 18살 때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무 망설임 없이 다스토옙스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딸 류보피도 글을 썼죠. 단편집 병든 처녀들과 장편소설 이민자 등을 썼지만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딸 르보피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전에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이도 없었죠. 그리고 병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말년은 이탈리아에서 보내다가 56세의 나이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르보피보다 2살 어린 아들 표도르는 1871년 6월 16일에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아들은 학업에 흥미가 없었으며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8살이 되었는데도 글을 읽고 쓸지 모른다고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도르가 명청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연과학과 법학 2개의 학위를 취득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표도르는 승마를 워낙에 좋아했다고 합니다. 표도르는 심페로폴에서 가족과 함께 191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표도르는 발레리나와 사랑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곧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죠. 다스토옙스키의 아내 안나는 나이가 들자 카프카스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세상이 바뀌게 되자 별장지기는 안나를 쫓아내버리죠. 그 후 안나는 또 하나의 집이 있었던 얄타로 갔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아파트를 세놓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새들어 살던 여자들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현관에 있던 도스토옙스키의 대리석 흉상에도 피가 튀었다고 합니다. 안나는 너무나 놀라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 프랑스에서 머물게 되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음날 죽고 말입니다. 이때가 1918년 안나의 나이 72세였습니다. 아들 표도르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얄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볼셰비키한테 붙잡혀서 총살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나 총살 전에 작가 더스토옙스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보관했던 더스토옙스키의 친필 원고들을 밀반출했다는 제목으로 크림에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불분명합니다. 1921년까지 크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거기서 살면서 장사를 했다고도 하고 강의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1921년 모스크바로 갔던 표도르는 병들고 돈 없이 지내다가 1922년 5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죠. 혁명의 격변기 속에서는 대작가의 후광도 그 가족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아내 안나의 죽음이 특히나 안타깝네요. 사진은 다스토옙스키가 가족들과 마지막을 보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파트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스토옙스키의 세 여인에 관한 이야기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